자, 이렇게 프린트 하겠습니다. 물체를 구성하고 하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이제 온도라고 하고, 온도의 단위는 도씨나, 학교에서 뭐 배우나? 하씨 배우나요? 아니면 뭐 켈빈 온도 배우나요? 켈빈, 그러면 이제 켈빈, 도씨랑 켈빈이 있고요. 온도와 입자의 운동,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가 낮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이 꼬리가 많이 달린 애가 활발한 거야. 이 꼬리 달린 거 보셔야 됩니다. 이 꼬리 많이 달린 게 활발한 거예요. 꼬리 조금 달린 애가 덜 활발한 거야.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여기보다, 그쵸?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서 주변에 있는 애보다 가벼워져요. 밀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높은 애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대류현상이 있는 거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운동 활발한 거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운동이 둔한 거다. 이 꼬리를 보셔야 돼, 꼬리. 자, 이게 확산이 되는 거는 입자운동이 활발한 게 이제 더 확산이 잘 되는 건데, 나가 온도가 높은 거죠. 가는 찬물이 들어있다. 맞고요. 가는 나보다 물감이 빨리 녹는다. 아니죠. 나가 더 빨리 녹고요. 나는 가보다 입자운동 활발하다. 이 맞죠? 기억되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 고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온도가 제일 낮은 애가 다고, 그쵸? 제일 높은 애가 가고, 가나다 순으로 되겠죠? 이거는 1번입니다. 온도를 이렇게 비교한 것. 가가 온도 제일 높은 거고, 나 답니다. 2번이 아니고요. 1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에 이동하는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는 고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 전도가 되고, 전도의 예, 방바닥에 데워진 부분의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이웃한 입자와 충돌하여 이웃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하여튼 방바닥에서는 전도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대류는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가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이동하는 방법이고, 실내 난방할 때 바닥에 켜놓은 난방기가 공기가 데워지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는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결국에 나중에 실내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 현상에 의해 실내 전체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복사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햇빛 같은 게 이제 지구상에 도착하는 거는 복사 형태로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난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거, 이런 것도 복사 형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로가 들어간다라고 무조건 대류가 아니에요. 난로에 의해서 방안 전체가 따뜻해진다, 뭐 그런 표현이 있으면 대류가 맞는데, 난로 앞에서 손 쬐었을 때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난로 들어간다라고 무조건 대류 쓰면 안 돼. 난로 앞에서 손 쬐는데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예요. 태양이나 난로에서 열이 직접 이동하기 때문이다. 고체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
그 열을 전달해주면서 이동시키는 것은 전도. 기체나 액체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대류.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복사. 구분하셔야 되고. 자, 열에 무엇을 고려하여 냉난방기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류입니다. 대류. 이게 을이라고 써져서 좀 그렇긴 하네요. 하여튼 열의 대류를 고려하여 냉난방기구 설치해야 됩니다. 냉방기는 위쪽에, 냉방기는 그러니까 뭐 냉방기라고 하면 되나요? 하여튼 냉방기는 위쪽에, 난방기구는 아래쪽에. 그래야지 난방기구가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올라가는 거고, 냉방기구는 이제 냉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다 설치를 해줘야지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냉난방기구 설치에 대류의 방법에 따라서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요, 찬 공기는 내려오기 때문에 난방기구는 아래, 냉방기구는 위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집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단열을 하는 게 좋은데, 열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게 좋은데, 그거는 뭐 뒤에 또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금속을 따라 이동하는 거는 전도. 요 냄비 속이나 아니면 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대류. 그러니까 모닥불에서 손 째고 이런 거는 복사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복사. 전도, 대류, 복사. 1번이 답이고요. 순서대로. 자, 열평형. 열평형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찬물은 열을 얻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요게 둘 다 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정 가운데가 아닌 이유는 찬물의 양이 더 많아서 그래. 둘 다 물이기 때문에 비열은 똑같은 물질인데, 찬물이 많으면은 온도 변화가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 가운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이 똑같으면. 아무튼 온도가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는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처음에는 열의 이동량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열의 이동량이 적어져요. 온도차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과 찬 물이 얻은 열량은 똑같아야 돼. 온도 변화는 다를 수도 있지만 열의 양은 똑같아야 됩니다. 자, 뜨거운 물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찬물은 좀 둔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이 이동해서 요거 이제 꼬리를 보면 요것도 3개, 요것도 3개야.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활발한 정도 똑같고요. 입자 운동이 얘는 처음보다는 둔해졌고, 얘는 꼬리 2개였는데 3개 달렸잖아요. 처음보다는 활발해진 거죠.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지. 온도가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열 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맞죠? 고온에서 저온. A보다 B의 온도 변화가 크다. 요거는 이제 요 보시면 되겠는데, B가 온도 변화가 더 작지? 맞지요? A가 더 크죠? 열평형이 되었을 때 온도는 40도씨이다. 이거 40도씨 아니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이 아마 40도씨처럼 보이는데, 지금. 항상 중간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지금 40도씨 아닙니다. 그래프 상에서도 40도씨 아니고. 자, 넘겨서 비열. 이거 봐.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지요.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고,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뭐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이 물의 비열이 1이고, 얼음은 물보다는 비열이 작죠. 철이 지금 비열이 0.11이네. 자, 연습 문제. 같은 질량의 이 물질들을 같은 불꽃에 가열했을 때 5분 후에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온도 변화가 제일 큰 애가 비열이 가장 작은 거거든요. 지금 온도 변화가 얘는 19도씨고 얘는 23도씨고 납은 훨씬 많네요. 66도씨야. 그러면 비열이 가장 큰 애는 지금 여기선 철이네, 철. 온도 변화가 제일 적은 애. 그 다음에 납이 비열이 가장 작네요. 온도 변화가 가장 크네. 봐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A, B 액체를 같은 가열장치로 가열했대요. A와 B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더 많이 하여튼 올라간 거지? B보다. 그래서 A가 B보다 큰 거 2분 동안 받은 열량은 똑같지. 왜냐면 같은 가열장치로 2분 동안 가열하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니까 이거는 같은 거고요. 4분 동안의 온도 변화, A가 온도가 더 많이 변했지. 보면 알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A가 더 큰 게 맞고, 근데 온도 변화가 큰 게 B열이 작은 거지. B열은 B가 더 큰 겁니다. B열은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큰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액체의 열팽창. 열팽창이라는 것은 열을 받아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부피나 길이가 팽창합니다. 아무튼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진다. 활발해져서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입자 사이에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진다.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열팽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체는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다른 이제 열팽창하는 거 이제 이게 팽창해가지고 늘어난 거고, 그쵸? 철로에 이 틈을 미리 띄워놓고 여름철이 되면 철로가 늘어나서 틈 사이가 이제 좁아지게 돼요. 만약에 너무 딱 붙여놓으면 철로가 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띄워놔도 진짜 여름에 진짜로 덥잖아? 그러면 철로가 휘어요. 네. 철로가 휩니다. 자, 이건 액체 열팽창이고요.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가 아니야.
얘가 더 많이 늘어났어도 똑같이 한 거잖아, 실험을. 온도는 그냥 똑같은 거고, 열팽창 정도가 크니까 콩기름이 더 부피가 늘어난 거죠. 물보다 콩기름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물보다 콩기름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맞네. 물과 콩기름 모두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거는 맞죠. 왜? 더운 물에 담갔으니까. 뜨거운 물에 담근 거니까. 4번이 답이고요. 고체의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이 아닌 거. 겨울철에 전신주가 팽팽하다. 맞아요. 물론 이건 팽창은 아니고 수축한 거긴 해도 그래도 하여튼 열팽창이랑 관련이 있죠. 여름철에 에펠탑 높이가 더 높아진다. 맞습니다.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밤에 육풍 분다 뭐 이 소리인데 이거는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열팽창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비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여름철에 가스 수송관이 휘어질 수가 있어서 구부러질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열팽창이랑 관계 있죠. 여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여름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뜨거운 오븐에 일반 유리보다 강한 내열 유리를 사용해야 된다. 뭔 소리냐면 이제 오븐에 유리를 넣고 뭐 이렇게 음식을 해.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안에는 팽창하는데 바깥이 덜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져요. 특히 겨울철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겨울철에 엄청 추운데 뜨거운 물을 여기 부어요. 그러면 바깥에는 안 팽창하고 있는데 안에가 팽창하잖아요. 그럼 깨져요. 이게 금이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뜨거운 물 붓지 않는 게 좋고, 그런 거를 견디는 유리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내열 유리라고 하는 거야. 열에 견디는 그런 유리를 써라. 뭐 그런 겁니다. 답은 3번이고. 자, 비열의 활용. 자, 비열이 작은 물질로 만든 프라이팬을 사용해야 이 프라이팬이 빨리 온도가 올라가야지 뭘 음식을 빨리 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금속은 사실 비열이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애로 만드는 게 좋고, 비열이 낮은 이라고 해도 되나? 작은 알루미늄 냄비를 만들면, 그런 거 양은 냄비라고 해요. 양은 냄비. 뭐 그러면은 빨리빨리 가열돼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을 때는 이런 양은 냄비에 끓여 먹습니다. 빨리빨리 가열하려고. 찜질팩에 든 뜨거운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니까. 열팽창, 에펠탑의 높이가 온도가 높을 때 더 높고 겨울에는 더 낮다. 뭐 몇 센치 차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 잼통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 금속이 더 수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꽉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럼 잘 안 열려요. 물론 잼이 끈적끈적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금속통이 수축을 많이 해가지고 일어나 안 열려. 그거를 뜨거운 물을 부으면 요게 팽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유리도 팽창하는데 금속이 더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열팽창 정도가 달라서 잘 열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런 오크통이 있어요. 봐라. 요게 나무들이 있고 이 쇠 있지, 쇠? 이 쇠로 꽉 좀매 놓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꽉 좀매 놓게 하냐면 쇠를 가열을 해. 얘를 가열하면 조금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상태에서 나무 판자를 껴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만 냅두면 식을 거 아니야, 얘가. 쇠가. 식으면서 이게 수축을 해가지고 빈틈없이 꽉 조여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 태를 먼저 가열한 다음에 끼우죠. 온도가 낮아질 때 금속 태가 수축하여 나무판을 단단하게 조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게 합니다. 수레바퀴 이렇게 있고 거기 안쪽에는 나무가 있거든요. 수레바퀴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철로가 열팽창에 의해서 이게 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간격을 두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는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 다리 상판이 되게 길어. 다리 상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얘네가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응? 여름철에. 그럼 이게 파열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금은 띄워 놓는 거예요. 이음새의 틈을 만들어 놓는다. 온도계 안에 있는 알코올이나 수은 등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부피가 팽창합니다. 열팽창이죠. 그래서 그 눈금이 올라가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끝이네요.